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져 촉촉한 공기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중남부 지역에 5mm 내외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비가 오락가락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작은 우산 하나 휴대해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비교적 온화하게 출발했는데요. 낮 최고기온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했고요.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전교생이 악기를 다루고 개촌중학교와 연계해 해마다 개촌음악제에서 연주를 하며 오케스트라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를 소개해드리고요. 원주시가 내일부터 27일까지 강원 가명에서 제2회 강원 가명 국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10월 15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영월 소방서가 오는 18일까지 전기차 화재 대응 특별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전기차 화재용 이동식 수조 상방형 방사장치 등 전기차의 구조 원리와 화재 현상을 이해하는 기초교육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훈련까지 폭넓게 진행됩니다. 원주시가 오늘까지 상병수당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매달 일정에게 수당을 주는 제도인데요. 수당은 하루 47,000원 정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5세에서 65세 사이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강원도 내 농어촌의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이 100명 가운데 5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윤준병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입국 이탈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강원도에서 발생한 이탈자가 1,0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의 4.7%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구 1,700여 명이 사는 산골마을 평창 개촌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바로 클래식 마을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사이 열린 제10회 개촌 클래식 축제에 2만 명가량의 인파가 몰렸는데요. 클래식 마을로 명성을 얻게 된 데에는 바로 개촌 초등학교 학생들의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평창 개촌초등학교 별빛 오케스트라 장형진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평창 개촌초등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개촌초등학교는 평창군 박림면에 위치한 산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입니다. 네. 현재 전교생은 29명이고 병설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3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개촌초등학교는 학생 수는 작지만 장점이 많은 학교인데요. 네. 운동장에 예쁜 천연 잔디밭이 있어서 그곳에서 승마 교육도 있고 오케스트라 수업 등 알찬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케스트라는 방과 후 학교 시간을 활용해서 일주일에 3번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촌초등학교를 대표하는 특색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교생은 30명 정도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단합이 잘 될 것 같고요.
네네. 자연 속에서 음악을 배우고 누린다는 이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곳이네요. 그죠? 아, 네네. 그렇게 장점이 많습니다. 네. 해발 700m의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서 공기도 맑은 곳으로 듣고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문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곳은 아니라고요? 네, 이곳 개촌 마을이 원래는 이제 고랭지 배추 농사를 짓는 동네로 이렇다 할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마트나 관공서, 의료시설을 등을 이용하려면 차로 30분 정도 나가서 평창 읍내나 횡성 둔내면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시내 학교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문구점이나 학원 같은 곳이 이곳에는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 문구점이나 학원도 주변에 없나요? 네, 문구점도 없어서 저희는 이제 요즘은 택배가 잘 되니까 그런 준비물들은 다 이제 택배로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식집 이런 것도 없나요? 네, 분식집도 하나도 없고 최근에 그냥 편의점 하나 생겼습니다. 편의점이요? 네. 그래도 담비 같은 소식이네요. 네, 학생들은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 편의점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다소 어찌 보면 조금 불편함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평창 개촌 클래식 축제에 개촌 초등학교 학생들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개촌 클래식 축제가 생기게 된 계기가 바로 저희 학교 오케스트라인 별빛 오케스트라인데요. 네, 이 별빛 오케스트라가 사실 만들어진 계기를 조금 설명드리면 이곳 개촌 마을이 이제 전국의 여느 시골 마을들처럼 인구가 많이 감소하면서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평창 관내 여러 초등학교들은 이제 현재 통폐합된 사례가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던 와중에 2009년 당시 학교 특색 교육으로 오케스트라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이 점차 발전하면서 정몽구 재단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개촌 클래식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와,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여유로운 생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반짝반짝한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별빛 오케스트라 멤버가 개촌 초등학교 학생뿐만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면 옆에 있는 개촌 중학교로 진학해서 오케스트라 교육을 계속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창단된 지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졸업생들 중에서는 성인이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별빛 오케스트라와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는 이제 악보를 나눠주고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 연습을 하다가 이제 개촌 클래식 축제 시즌이 돌아오면 곳곳에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모교로 다시 모여서 주말에 후배들과 같이 연습을 하고 있고요. 올해 클래식 축제에서도 이제 개촌 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고 중학교 학생들, 졸업생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무대를 꾸몄습니다. 와, 참 영화 같습니다. 음악으로 하나 되는 순간을 위해서 또 모교에 가서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멋진 음악이 탄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폐교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에 앞서 말씀 잠깐 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굴재 그룹이죠. 정몽구 재단이 2015년부터 오케스트라 교육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 별빛 오케스트라는 2009년에 창단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2015년쯤에 이제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서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마을 프로젝트라는 걸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대략적인 내용은 전국에서 클래식 마을 한 곳, 국악 마을 한 곳을 선정하는데 저희 개촌 마을이 클래식 마을로 선정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10년 동안 별빛 오케스트라와 재단이 함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저희가 3번 오케스트라 교육 받는다고 했는데 그 3번 중에 한 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실력 있는 그 강사 선생님들이 서울에서 개촌마을까지 직접 내려오셔서 아주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교육을 실시해주고 계십니다. 네, 클래식 마을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또 서울에서 선생님 유명한 분이 와주시고 교육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을 이름이 정말 아무에게나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아무 마을이나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고급스러운 수식어를 얻으셨는데, 이런 별빛 오케스트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모두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실 일주일에 3번씩 이 악기 수업을 받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도 지금 전교생이 다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요즘 학생들 저마다의 그 기질과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연습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멋진 무대를 펼치고 나면 학생들 스스로도 굉장히 성취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저희의 이런 활동들이 홍보가 되면서 외부 지역에서 전학을 오는 경우도 많이 늘어가지고 현재 학생 수를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게 오히려 이뤄내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아서 예술적 감각과 문화적 감수성뿐만이 아니라 끈기와 이제 그 성취하는 거에 대한 보람 이런 거 모두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고랭지 배추로 유명한 산촌 마을인데 이 전체가 무대가 돼서 해마다 클래식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정말 설명을 들을수록 저는 영화 같은데, 이 개촌 클래식 축제 그러니까 별빛 오케스트라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이제 10년 동안 쭉 함께 해오고 있고요. 특히 올해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클래식 축제 1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메인 무대는 아니고 서브 무대에 올랐었는데, 올해는 또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백건우님, 조성진님 등이 오르는 그 같은 메인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아주 오프닝 연주를 저희가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 스스로나 이제 별빛 오케스트라를 지도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도 아주 영광스럽고 소중한 올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별빛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그리고 선생님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별빛 오케스트라를 지도해 오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보람이 크시겠죠.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셔도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별빛 오케스트라가 걸어온 긴 발자취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올해로 4년째 함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멋진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정말 많은 곳에 도움이 필요하고, 이제 여러 단체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개촌초등학교가 이 별빛 오케스트라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려는 까닭은 이제 교육적인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저 역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어떤 조금의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에서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낸다고 판단을 하면 정말 저희는 그곳에서 그냥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개촌 클래식 축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에 이제 개촌 초, 중학교 전교생으로 구성된 별빛 오케스트라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부탁드리면서 이제 별빛 오케스트라 공연 계획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별빛 오케스트라가 지역에 어떤 역할을 했으면 하는지도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남은 이야기 때 이제 평창 지역에 새롭게 개설되는 의료시설이 있는데 그곳 준공식에 또 축하 공연을 의뢰받아서 현재 지금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이제 저희 학부모님들을 학교에 모시고 자체 또 연주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별빛 오케스트라의 시작부터 옆에서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현재로 보면은 마을의 인구수보다 훨씬 더 많은 관람객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등 마을 전체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정말 별빛 오케스트라가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평창군 개촌초등학교에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입소문 많이 내주셔서
이제 저희 교무실로 전입학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네, 평창 개촌 초등학교 학생들이 일구어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별빛 오케스트라. 앞으로 주변에 좀 필수적인 인프라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또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 만큼 그런 시설이 네. 구축이 되어야 또 재방문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그런 부분도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 개촌초등학교 별빛 오케스트라 장형진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수요일인 16일부터 27일까지 강원 가명일원에서 제2회 강원 가명 국화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강원 가명 국화 전시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부터 국화 전시회가 열린다는데 이 국화를 비롯한 가을 꽃들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인 것 같아요. 이 행사 어떻게 마련된 건지 축제가 만들어진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작년에 이어 올해로 제2회 강원 가명 국화 전시회가 열립니다. 네. 이전에는 원주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심성 순화와 또 영서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국화 재배를 시작해 전시회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원주시와 협약을 맺고 시민 모두가 가을맞이 국화 구경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확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 영서고등학교와 원주 교도소 그리고 원주시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국화 재배 교육을 받으며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네. 네, 올해 전시회 현장에서는 국화 작품과 함께 또 원주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관상식물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수준 높은 공연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작년 1회 행사 때 방송에 소개하기 위해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작년에는 다소 전통적이고 평면적인 분위기로 근처를 지나가던 시민분들이 들려서 이 전시를 즐기는 모습이었다면요. 네. 올해는 젊은 층도 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더 입체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내는 데 신경 썼다고 합니다. 이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경제작물팀장에게 행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요. 이제 원주 중앙시장 구도심의 경제를 이제 활성화하고 조선 왕조 500년 수부였던 강원 가명에서 개최함으로써 문화예술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화전시회는 그동안 원주 교도소하고 영서고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는데요. 2023년도에 MOU 협약을 통해서 원주 시민 모두가 감상할 수 있도록 국화 전시회를 원주의 주요 문화 행사로 확대 발전시켰습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수준 높은 국화 작품뿐만 아니라 원주에서 키운 야생화, 다육식물, 분재, 장미 이런 가을 꽃들도 전시가 되고요. 또한 가을밤에 강원 가명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수준 높은 음악 공연도 펼쳐지겠습니다. 앞서 올해는 전통적인 느낌이 강했던 작년 행사와 달리 젊은 층도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신경 썼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졌나요? 네, 특히 올해는 젊은 층 그리고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즐길 수 있도록 포토존을 다양하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전시는 강원 가명 일원에서 3군데로 나눠서 꾸며졌는데요. 네. 먼저 포정로에서 내산문 광장까지는 원주 농가에서 정성 들여 키운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와 다육식물, 분재, 꽃을 전시하고요. 중앙인 선화당 광장에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됐습니다. 이 무대와 함께
원주를 상징하는 치악산과 꿩 같은 입체적인 조형물과 화단이 조성이 됐는데요. 특히 저녁에는 야간 조명이 켜져서 여기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 조명이 켜지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 6시부터는 이곳 중앙에서 버스킹, 앙상블 등의 공연도 진행되니까요. 가을에 정취를 한껏 즐기기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영주관 광장에서는 원주 국화연구회와 국화선도농가, 또 원주교도소, 영서고등학교가 봄부터 준비한 다양한 종류의 국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팀장에게 준비된 국화 종류와 함께 또 올해 행사만의 특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이른 봄부터 준비를 하였고요. 원주 교도소와 영서고뿐만 아니라 국화연구회하고 화훼농가도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부작이나 목부작, 현해구 이런 국화 종류가 많이 전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국화가 이게 평면적으로 연출되었고 기와와 어울리는 전통적인 분위기였다면 올해는 젊은 층도 즐길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포토존에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체험도 다양해졌고요. 공연도 많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가을꽃 구경과 함께 풍성한 음악 공연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공연 시간을 맞춰가는 것도 좋겠고요. 이 밖에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 현장에서는 가을 국화 심기, 또 국화차 시음회를 비롯해서 국화를 활용해서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들이 준비가 되고요. 또 가명에 어울리는 한복 체험, 다도 체험을 비롯해서 이 강원 가명의 공간과 또 가을 국화를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국화 전시회는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가을 정취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번 국화 전시회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매년 이맘때쯤 시민들이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내일 시작되는 국화 전시회에 많은 관심 갖길 바라고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3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국가 재정 위기 속에 지방 교부세가 급감하자 원주시가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요. 네, 국가 재정 위기 속에서 원주시의 지방 교부세가 4천억 원대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는 올해 정부로부터 지방 교부세 4,701억 원을 받기로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국세 수입 재축의 결과에 따라 313억 원이 삭감된 4,369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이미 685억 원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여서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에 할당된 보통교부세는 2022년 5,415억 원에서 지난해 4,899억 원으로 5천억 원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예정치인 4,701억 원에서 4,369억 원으로 더욱 후퇴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규경으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미교부로 방향을 잡고 있어 향후 전망치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예. 이 같은 국세 감소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내년에도 대폭 감소세가 예상됩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의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보통교부세 4천억 원대 붕괴가 점쳐집니다. 시는 이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부족 재원을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예산 2월 사전 심사를 통해 2월 예산을 강력히 제한하는 등 보육책을 마련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안을 요구하는 한편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현안 사업 완료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재정 위기가 원활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이 가운데 원주시가 하수도 요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네요. 네, 원주시가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1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월 요금은 가정용 910원, 일반용 3,910원씩 오릅니다.
이번 인상 조치는 처리 비용 대비 요금 비율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27.9%에 불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국 평균 요금 현실화율 45.5%보다 큰 수치로 낮은 수준이어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시 하수도 요금의 단기 순손실은 2021년 167억 원, 2022년 194억 원, 지난해 241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입니다.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세대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는 요금 조정을 위한 시 하수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네, 다음으로 횡성 소식 들어봅니다. 횡성 한우축제가 역대급 성공을 거두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요? 네, 지난 6일까지 닷새간 펼쳐진 제20회 횡성 한우축제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우아한 휴식을 슬로건으로 횡성과 함께 모두의 축제를 주제로 지난 6일까지 닷새간 열린 올해 축제는 한우 생산자 단체들이 준비한 한우 도축 분량이 모두 동나 일부 판매장과 한우구이터는 조기 폐장하는 소요의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송호대 산학협력단 평가 분석 결과 축제 기간 방문객은 모두 30만 2천여 명으로 공식 집계돼 축제가 시작된 후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구이터, 판매장, 식당 부스, 농특산물 부스 등을 통한 매출액 등 직접 경제 효과가 36억 3,600여만 원으로 파악됐고 간접 효과는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소식 살펴보면 평창군이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이 강원 지역 농장에서 럼피스킨 병이 연이어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일제 접종 대상은 전체 14,935두 중에서 이미 접종한 개체, 임신 중인 개체, 4개월 미만 개체를 제외한 1723두가 접종 대상입니다. 군은 사육두수 50두 이상인 전업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대부 및 접종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며 사육두수 50두 미만 소규모 축산 농가는 공소의사 접종반을 도입해 백신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또 영월 소식 제5회 한국문화가치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도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죠.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